듣다 보니까 이제 승무원 얘기도 좀 나오고, 제가 미리 사전에 조사한 거 보니까 좀 간호사가 되기 전까지 이력이 되게 화려하세요. 보니까 원래는 컴퓨터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좀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대학 전공을 어떤 걸 하셨고, 그 다음 어떤 걸 하시다 이제 간호사를 하게 되셨는지 좀 본인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서 펜테겐 큐리텔이라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과를 정할 때는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일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 이런 거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유망전도하다고 하는 그러한 컴퓨터 학과, 거기에 점수를 맞춰서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학과 생활을 막상 해보다 보니까 너무 적성에 맞지 않았는데, 그때도 사실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해서 다른 진로를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바로 운 좋게 그렇게 펜테겐 큐리텔에 합격이 됐어요. 거기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돈을 받고 나는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생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저한테는 굉장히 프로그래머였는데 그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평생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에 너무 암담했어요. 이렇게 재미없는 일을 하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 살아나갈까 싶어서 저는 그때부터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의 적성은 뭘까? 나에 대해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마침 회사에서 저를 해외 출장을 보냈는데, 해외 출장을 보낼 때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사실. 근데 그 비행기에서 저의 초등학교 동창이 승무원으로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오. 그래서 우연히 그 친구의 모습을 봤는데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친구가 승무원으로 일하는 모습이 상상될 때마다 너무 심장이 너무 뛰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직해야 하는 나의 직업은 승무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또 실행력이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출장에서 업무에 복귀를 하고 나서 바로 결심을 하고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9개월 동안 열심히 승무원 준비를 해서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이 결국 되었습니다. 오, 그렇게 실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바로 되는 것도 되게 대단하시네요. 저는 근데 이직할 때는 이직하는 과정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하고 싶다 하면 그거를 바로 좀 실행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승무원이 됐습니다. 승무원 생활은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저는 다 3년씩 했어요. 연구원 3년, 승무원 3년. 그래도 길게 하셨네요. 승무원 워낙 또 힘들잖아요. 근데 승무원을 하다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된, 이건 이직이 아니거든요. 예, 업을 바꾼 거라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업을 바꾸게 되신 겁니까? 승무원이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일하면서 여행도 하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니까 정말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직도 가끔 승무원을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는데, 이게 체력적으로 소모가 굉장히 심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간호사처럼 승무원도 오래 할 수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막 운동을 즐겨 한다든지 체력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체력 관리를 상대적으로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3년을 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비행을 하면서 여행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막 이렇게 바쁘게 지냈는데, 나중에는 진짜 비행하고 와서 집에 시체처럼 늘어져 있고 계속 이런 생활만 반복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치열하게 자기 개발하면서 뭐 승진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앞선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나 혼자 너무 도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문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자 이런 결심을 하고 승무원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 관두고 나서 간호사를 생각하신 거네요? 네. 그 요즘에 말하는 친구들이 진짜 예전에는 뭐 하나의 직장이 답이 아니다 뭐 이런 건데, 요즘에는 하나의 직업이 아닌 되게 다양한 직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진짜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세 개의 직업을 이제 하신 건데, 자,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일단 퇴사를 하시고 뭘 하지? 라고 생각하시다가 어떻게 간호사를 결심하시게 된 겁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인으로서 살아가자. 그럼 전문직을 해야 되고, 동생들 3명이 다 간호사다. 그래서 동생들이 간호사로 일하는 모습을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동생이 너무 얘가 어떻게 제가 제 동생을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동생이었는데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주사도 척척 잘 놓고 막 이런 전문적인 모습을 보니까 이게 간호사가 진짜 전문 직업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데 준비를 하시면서도 사실 좀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른 일반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늦은 나이에 했잖아요. 6년, 7년 늦은 나이에 준비를 하셨으니까 분명히 10년. 10년이에요? 10년 늦게. 네. 진짜 도전 정신이 대단하십니다. 10년 늦게 시작해도 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0년 늦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 준비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간호사가 되려면 우선 대학교를 졸업을 하셔야만 간호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1년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신입학이 아닌 편입을 준비하게 됐고요. 간호사는 다른 직업보다는 늘 인력난이 문제인 직업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와도 전문대학을 나와도 내가 나의 스펙을 잘 갖추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병원에 다른 직업보다는 더 쉽게 취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입에 들이는 시간을 가장 최소한으로 줄이자 생각을 해서 막 되게 좋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스펙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몇 군데를 추려서 편입을 지원했기 때문에 편입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과정이 힘들다거나 어렵진 않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게 뭐 토익 점수라든지 아니면 저는 워낙에 면접을 많이 봐서 면접에는 그렇게 별 무리가 없어서 이 두 가지를 가장 비중 있게 보는 학교를 쓰자. 그렇게 해서 저는 토익 점수를 좀 더 높였고 면접 기출을 뽑아서 면접 준비를 해서 편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간호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할 때 준비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있나요? 취업할 때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좀 나이의 장벽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럼 간호사로 첫 취업했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31살에 편입을 해서 34살에 졸업을 하고 그해 바로 취업을 해서 34살에 취업을 했습니다. 34살에 신입으로 취업하신 거예요? 네. 솔직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요새는 블라인드 채용이 되게 일반화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특히 국공립병원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때는 블라인드 채용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좀 나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성적 관리도 잘했고 토익 점수도 굉장히 많이 높였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뭐 영어 회화도 3년 내내 계속 공부를 했고 왜 내가 불합격을 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스펙을 좀 잘 쌓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면접도 잘 봤는데 왜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좀 나이가 영향을 미쳤나 보다라는 생각도 사실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병원에도 줄줄이 계속 취업 실패를 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할 때는. 그럼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뭐 나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는 하지만 본인만의 나름의 전략이 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승무원 준비할 때도 굉장히 많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런 실패에서 나오는 방법이 저 나름대로는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우선 모든 일에는 다 시간 제한을 딱 둬요. 그래서 슬퍼하는 것도 그날 하루는 정말 엄청 슬퍼해요. 엄청 슬퍼하면서 뭐 울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모든 나의 감정에 되게 충실하게 그날 하루를 온전히 보내면서 그 나쁜 감정을 다 털어내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다시 바로 일상으로 복귀를 해서 제가 뭐 그 병원이 아니라고 내가 설마 근무할 데가 없을까? 그 병원에서 나를 놓친 거다. 그런 근자감을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뭐 복귀해서 또 다른 병원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서를 쓰고 그렇게 취업 준비를 했어요. 슬픔에 기한을 정해놓는다. 좋네요. 그래도 제 감정에는 좀 충실하게 했던 편이에요. 슬퍼할 때는 제대로 슬퍼해라.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그거 계속 하다가 훈련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오늘 하루만 슬퍼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하루 슬퍼하고 내일부터는 새롭게 힘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재밌는 게 본인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연구원, 승무원, 간호사까지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본인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많은 친구들이 본인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되게 식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모든 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IBM 창업자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이 빨리 성공을 하고 싶으면 실패의 속도를 2배로 높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해봐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나를 알아가는 것도 다양한 경험을 직접 해봐야지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사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일 해보고 싶은 일은 무조건 물론 걱정되고 불안한 면이 없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바로 실행을 좀 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저처럼 직접적으로 뭐 많은 시간이나 돈 이런 걸 투자하실 수 없다면 좀 조그맣게 내가 해보고 싶은 일에 아르바이트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간접 경험으로 뭐 자원봉사를 해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은 다 직접 부딪혀서 경험을 좀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성공한 방식을 내가 그대로 한다고 해서 나한테 맞지가 않아요. 제가 또 자기계발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성공하신 분들이 내 진로를 넌 이거 하면 잘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직접 진짜 나한테 잘 맞는다 이런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직접 부딪혀서 해보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실패를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 해서 내가 내 진로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지 남들이 보기에 너는 이게 맞을 것 같아 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나답게 생각하고 나답게 결심을 하셨으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걸 실행에 옮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간호사 이후에는 다른 직업은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저 지금 우선은 좀 자제하려고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을 멘토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하고 계시는군요. 이제는 간호사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저 지금 간호사 3년 이미 넘었고요. 3년 차에 유튜브를 계속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은 제가 또 정말 그 3년의 고비를 못 넘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또 그 사이에 막 대학원도 다녀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또 했습니다. 대학원도 다니시고 다양한 일을 또 하셨군요. 조만간에 다른 직업으로 또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스토리랑 그다음에 취업했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하나로 좀 정리를 하면 희원님께서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해가면서 나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초점을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취업준비생들 그렇게 하나하나 본인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희원님이 우리 후배들 한창 후배이신 것 같아요. 한창 후배이신 것 같은데 그 후배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양한 스펙을 쌓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호사로서 길게 오래 근무를 하시려면은 우선 나 자신을 잘 돌보셔야 돼요. 간호사는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끝까지 돌보시려면 우선 내 자신을 잘 돌보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돌봐져 있어야지 특히 아픈 환자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신을 잘 돌보시고 또 처음에 신규 간호사로 일을 하실 때는 막 태어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먹고 자고 하는 것과 똑같이 배우고 욕먹고 배우고 욕먹고 이 일이 정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나는 바본가?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굉장히 멋져 보이는 그런 선생님들도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셨고 이 기간을 잘 버텨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라도 신규 간호사 시절을 버티실 때 나를 좀 다독여 주시고 내 자신을 칭찬해 주셔서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어려운 간호대 공부도 하셨고 또 국시까지 다 합격해서 어렵게 그렇게 취업을 하셨으니까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뭔가 좀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혼자 선택하지 마시고요. 꼭 앞서 나의 길을 가보신 간호사 선배님들 아니면 뭐 교수님, 뭐 주변에 친구들 정 없으시면 저한테라도 그러한 선택을 하시기 전에 꼭 조언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스스로 그러한 선택을 하시다 보면 내 생각에 갇혀서 굉장히 선택이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다양한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시면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해결 방안이 긍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휴가를 오늘 내시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희연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 네, 희연님도 감사합니다.